자, 우리 10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이론의 마지막 시간 같은데 간이과세자. 예. 자, 간이과세자의 적용 대상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직전 연도 거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올해 사업을 2019년도에 새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새로 시작하니까 직전 연도 실적이 없어서 나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못 하겠는데요? 됩니다. 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나는 동네에서 요러요러한 식당 조그만하게 나 혼자 할 거니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해주세요. 그러면 해줘요. 실적이 없는 사람은 일단 간이과세자 일단 대상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는지만 실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세무서에서 아무나 다 해주느냐? 이러한 사업자는 배제. 예, 안 된다 이겁니다. 간이과세자로서.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러니까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이라는 것은 일반 과세자 사업장이 하나 있어. 일반 과세. 제가 일반 과세 사업을 하나 해요. 전자상품 대리점을 일반 과세자로 하나 하고 있어요. 하나 하고 있고, 저기 동네에다가 학교 무슨 여자 중학교 앞에다가 떡볶이집 하나 하고 싶어. 근데 그건 간이과세자로 하고 싶어. 안 됩니다. 당신은 이미 일반 과세 사업자야 이미. 그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경우는. 그다음에 두 번째 업종. 광업. 여러분 광업이 간이과세자 되겠나요? 안 되고요. 제조업. 그런데 여기 제조업 중에서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조업은 큰 제조업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과자 회사, 과자 만들어 가지고 동네에다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자 만들면 막 마트에도 팔고 백화점에도 팔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배제. 그러나 일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최종 소비자만을 거래로 하는 일부의 경우에는 인정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소매업은 되는데 도매업은 안 됩니다. 도매업은 안 되고, 부동산 매매업 안 됩니다. 부동산 매매업 안 되고, 개별 소비세에 따른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사업을 조금 크게 하는 데는 안 되고요. 전문 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여기 지금 애를 안 들어놨는데 전문 서비스업의 애가 뭐냐면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직종이 말합니다. 의사가 간이과세자로 하고 싶다. 변호사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전문 서비스업이 일반적으로 안 되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은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간이과세자가 처음에 이제 간이과세로 했어요. 근데 다음해에 또 한 번 사업장을 하나 내는데 거기도 간이과세자로 냈어요. 두 개 합치면 공급 대가가 4,800원이 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적용 배제도 좀 일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밑에 신규 사업 개시자 나오네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그러니까 실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예상되면 납세 지원할 세무서장에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하고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까 그랬죠? 나는 분명히 그렇게 안 될 거예요. 4,800원 안 넘을 거예요. 이게 예상되면 사업자 등록할 때
관할세 부장이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간이과세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건 알아야 되겠죠.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과세 표준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 세율을 곱해요. 과세 표준은 요 밑에 나와 있어요. 과세 표준은 간이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공급 대가, 즉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 그것이 과세 표준이 돼요. 그러니까 간이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1년이거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집 매출이 총 4천만 원이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부 안 하니까 그 매출액 안에 이미 세금이 포함된 걸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과세 표준이 이게 그 사람의 매상이 다 과세 표준이에요. 거기다가 곱하기 업종별 부가율, 업종별 부가율이라고 그래서요. 이 업종은 몇 프로 남을 거야. 몇 프로 남을 거야. 이걸 국가에서 미리 정해놨어요. 그래서 보통 식당은 10%, 소매업 같은 경우, 소매업, 우리 동네 구멍가게 10%. 그러면 이게 세금이냐? 아니에요. 그것의 10%. 자, 그러면 동네에서 조그마한 소매상을 하고 있는 1년에 4천만 원 매상 올리는 가게의 1년치 부가가치세는 얼마일까요? 400만 원에 10%면 4천만 원에 10%면 400만 원. 그것의 10%. 40만 원 되겠네요. 40만 원. 그런데 40만 원을 다 내느냐? 이렇게 하면 이제 40만 원 나오는데 혹시 과세 기간 중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는 게 있다. 최종 납부세액을 볼까요? 최종 납부세액은 납부세액 요 40만 원에다가 재고 납부세액은 더해. 재고 납부세액이라는 뭐냐면 간이과세자는 재고를 인정을 안 해요. 재고 남아있는 거. 다 판 걸로 봐. 간이과세자는 장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재고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상품 재고 전부 매출로 보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해줘요. 세액공제. 이 세액공제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간이과세자도 물건을 살 때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게 있겠죠. 나는 발급을 못하지만 내가 일반 과세자로부터 뭔가를 매입하면 세금계산서 받잖아요. 그거를 해줘요. 근데 그거를 다는 안 해줘. 이제 뒤에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애정부가세액이 뭐가 있냐면은 간이과세자는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지만 역시 1년에 한 번 세금 내는데 돈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6월 달에 7월 달에 6월까지 딱 하면 6개월 지났잖아요. 7월 달에 고지서가 날라와요. 지난해 납부한 세금의 절반을 미리 좀 내라. 그게 애정부가세액이에요. 납부했던 거. 거기에다 또 가산세가 또 붙을 수가 있어요. 가산세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가산세 더해서 최종 납부세액이 나와요. 기본적으로는 이걸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는요. 납부세액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최종 납부세액은 이렇게 결정이 된다. 자,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 대가입니다. 과세기간의 공급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고 일반 과세자는 공급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추가적으로 또 있을 거예요. 업종별 부가가치율.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네 가게다 그러면 소매업이죠.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을 10%로 봐요. 제일 적게 봐주는 게 뭐냐면 전기, 가스, 수도 사업자. 제일 작게 보고요. 제일 많이 보는 게 어디냐면 건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하고 이런 서비스업 같은데 이런 데는 제일 많이 봐요. 30%. 세금이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로.
이 부가율을 높게 본다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많이 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부가율이 낮은 것은 부가가치세가 적다는 얘기죠. 왜? 공급 대가에다가 이걸 곱하니까 이 부가율을 부가가치율을 이걸 줄여서 부가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의 10%가 우리가 이제 납부해야 될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최종 납부세액은 또 여러 가지 또 재고납부세액 더하고 세액공제 빼고 예정납부세액 빼고 가산세 더하고 해서 최종 납부한다 이겁니다. 자, 세액공제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아까 세액공제 매입세금 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세금 계산서에 대한 그 세금을 다 빼주진 않아요. 뭘 적용할까요? 그것도 이걸 적용해. 내가 매입세금 계산서 하나 받은 게 있어. 거기에 매입세액이 100만 원이야. 100만 원. 그 100만 원을 다 빼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납부세액 계산했을 때도 공급 대가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거에 10%죠. 그래서 공제해 줄 때도 매입세금 계산서에 있는 매입세액에다가 이 부가가치율 곱해서 그것만 공제해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이과세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자라면 의제매입세액 공제해 주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공제도 해당이 되면 해주고요. 전자신고, 확정신고 때 했다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해준다. 이것이 세액공제에서 빠지는 겁니다. 뭐 가산세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게 뭘까요? 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는 없겠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간이과세자의 가산세가 이제 예상되는 것은 미등록 가산세 또는 지연등록 가산세. 그러니까 장사를 이미 시작을 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걸 미처 모르는 거야. 장사 한참 하다가 한 2-3달 하다가 그때 사업자 등록을 만들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지연등록이나 미등록으로 1% 가산세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신고 및 납부. 네, 애정부가 납부. 애정부가는 간이과세자는요 원칙적으로 고지납부입니다. 읽어보면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애정부과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애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그러니까 7월 25일까지 징수한다. 고지서가 날라온다 이 말이죠. 예외적으로 간이과세자도 애정 때 7월 달에 신고 납부할 수 있다.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애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우리 아까 일반 과세자에서 개인사업자의 애정신고됐더라도 이 기준이 적용됐죠? 똑같아요. 간이과세자의 애정부과에 대한 것도 원칙은 고지납부인데 7월 달에 고지납부하면 되는데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이번에는 특별히 장사가 너무 안 됐다 아니면 휴업을 했다 해가지고 3분의 1에 미달했다면 이 고지서에 나온 대로 내지 않고 신고하고서 납부해도 된다 하는 얘기. 확정신고와 납부를 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에 과세표준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25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니까 간이과세자는 신고 납부를 언제 하겠어요? 매년 1월 25일 날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이 되면은 이 조그만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도 전부 부가가치세 계산해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뭐
식당 이런 데서는 이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뭘 챙겨야 되느냐 뭐냐 해가지고 이 서류를 해주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 또는 회계사 사무실하고 일이 굉장히 바빠져요. 예. 평소에 좀 잘 챙기지 않은 곳은 그래서 이제 일 잘하는 세무사 분들이라든가 또는 사무장, 대개 이제 세무사들은 안 돌아다니죠. 이제 사무장을 두어가지고 사무장이 이제 부지런한 사무장들은 이렇게 자기 거래처를 평소에 잘 관리를 합니다. 주로 자주 찾아가서 이렇게 미리미리 이런 건 잘 챙겨야 된다. 그래서 미리 서류 받아다가 꼼꼼하게 잘 정리해주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돈만 받아가는 그런 사무장들은 말이죠. 거래처가 금방 끊겨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회계 강의를 하니까 저한테 뭐 해줄 수 없느냐 이런 뭐 이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실무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해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성실한 세무사 사무장이나 세무사 선생이 있으면 뭐 그런 데다 맡기는 게 좋다. 그리고 뭐 그냥 평소에 쭉 놀다가 그 신고 기간은 마지막 달 한 달에 이거 왕창 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건질 수 있는 세금을 건지지 못하고 다 납부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미리미리 챙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사업자들이 이제 옛날에는 세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이 세무에 대한 지식이 사업자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관할 세무서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 무료 교육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은 인터넷이라든가 특히 유튜브와 같은 이 엄청난 개인 방송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지금은 개인 사업자들도 공부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옛날에는 공부하려면 학원을 꼭 찾아가야 된다든지 멀리 어디를 가야 되는데 지금은 내 손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만 있으면 다 공부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세무사 사무실도 경쟁이 엄청 셉니다. 말을 안 들어요.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뭐 말을 해도 그거 정말 맞나 이렇게 비교해보고 따져보고 하니까 세무사 사무장도 이제 힘들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경쟁이 많이 있어요. 바람직하죠? 자, 그 다음 표를 보면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를 비교한 표가 있어요. 적용 대상을 먼저 보면 간이과세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다. 과세 기간이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일반 과세자는 1기, 2기 6개월씩 두 번으로 나눠져 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공급 대가가 과세 표준이다. 그런데 일반 과세자는 공급 가액이다. 납부세액의 구조는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에다가 부가가치율이라는 걸 곱한 다음에 곱하기 세율 10%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일반 과세자는 공급 가액에다가 바로 10% 그리고 매입세액을 빼준다. 매입세액을 여기는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고 100% 빼주죠. 매입세액 전부.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빼주긴 빼줍니다. 여기 지금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는 세액공제라는 걸 빼주는데 그 세금계산서에 있는 세액을 다 빼주지 않는다는 거. 얼마만큼? 부가가치율만큼만 빼준다. 자,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절대 안 됩니다.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과세자는 영수증도 되고 세금계산서도 된다. 세금계산서 수취.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은 못해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해 준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 세액의 부가가치율만큼. 그런데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몽땅 공제해 주죠. 매입세액으로 그냥 100% 공제해 준다. 대손세액 공제. 간이과세자는 대손세액이라는 걸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이 간이과세자는 장부를 복식부기에 의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간편장부를 쓰기 때문에 이게 대손 났다 이런 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일반 과세자는 대부분 다 복식부기 의무자죠.
적용 가능해요. 대손세. 그 다음에 납부 의무 면제라는 게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1년에 장사한 것이 3천만 원 미만이라면은 세금 계산도 안 해요. 그냥 신고할 때 우리가 3천만 원 미만이라는 사실만 신고하면 돼요.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예, 계산해서 세액이 나오더라도 납부 면제. 그래서 납부 면제 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에 3천만 원어치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주인이 얼마 남기겠어요? 예, 그렇죠? 그거 다 3천만 원이 전부 다 내 소득이다 해도 그게 큰 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3천만 원 매출이라면은 부가가치세를 안 냅니다. 부가가치세만 안 내는 거지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뭘 신고해야 돼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소득세는 내요.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과세자는 면제라는 게 없어요. 예, 일반과세자는. 그 다음에 포기제도가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나는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겠다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과세자는 나는 일반과세자를 포기하고 간이과세자로 가겠다 안 돼요. 그래서 일반과세자는 그냥 계속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포기라는 게 없죠. 근데 포기가 되는 게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가 있고 또 어떤 사업자가 포기 신고가 있죠?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포기 신고가 있고 예, 면세사업자는 수출할 때 간이과세자는 나도 장사는 아직 작게 하지만 큰 기업을 상대로 해서 장사하고 싶어. 사업하고 싶어. 그러면 큰 기업에서는 증빙을 다 뭘로 내요?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장래를 보고 나는 간이과세자 포기. 일반과세자로 바꾸겠다.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이론을 다 마쳤으니까요. 또 우리 문제를 좀 풀고 마감한 다음에 이제 이론의 마지막 부분, 우리 이제 TAT 2급에서 이론의 마지막이 소득세 이론입니다. 예, 소득세 이론도 한 10시간이면 끝나요. 한 8시간에 끝날 수도 있어요. 한 이틀이면 소득세 이론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소득세 이론도 실기를 해야 이게 더 중요합니다. 실기 배점이 엄청 커요. 30점. 예. 그래서 소득세는 실기를 잘해야 돼요. 실기를. 그래서 이제 이론에서는 한 3문제가 나오는데 이론에서는 3문제니까 곱하기 2 하면 몇 점이에요? 6점이죠. 이론에서 6점에 실기가 엄청 커요. 30점이면. 그래서 소득세는 나중에 이제 실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론은 핵심적인 거 콕콕콕콕 찍고 넘어갈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 이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뒤로 쭉 가서 21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13페이지.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TAT 2급 실기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이론이 다음 주쯤에 또 끝나니까. 그러면 부가가치세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참 이런 거 여러분 FAT 1급에서 참 많이 풀었죠. 자, 답만 한번 찾아봅시다. 빨리빨리 푸는 의미에서. 답이 4번이죠. 우리 부가가치세는요, 부양가족 수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세라고 안 하고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을
물세라고 그래요. 물세. 4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이에요? 1번 틀렸죠?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거래가 있을 때마다 과세가 됩니다. 그렇죠? 예. 중간 유통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유통 단계에서 과세가 다 됩니다. 예. 그러나 최종 따지고 보면 최종 소비자가 다 부담한 꼴이 돼요. 왜냐? 사업자들은 다음 소비자에게 받아가지고 내가 부담한 건 뺀 나머지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거예요. 중간 유통 단계에서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영세율 적용도요 납세 의무자입니다. 세금이 없지 않느냐? 영세율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예.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납세 의무자예요. 옳은 거 찾는 거구나. 옳은 거. 예, 이번엔 옳은 거. 몇 번인가요? 2번도 틀렸네. 삼 번만 맞았죠? 예. 영리 목적이 없이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사업을 독립적으로 뭔가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면은 납세 의무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본다고 그랬죠.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라는 것은 영리 비영리를 따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요.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1번? 2번. 일반 과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과세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못 바꿔요. 과세기간을. 네. 나는 일기예정을 뭐 한 달 미뤄가지고 1월부터 4개월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변경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봅시다. 박세무 씨가 2019년 2월 22일에 간이 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했어요. 그럼 박세무 씨의 부가가치세법상 2019년도 과세기간은 그러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봐야죠. 그러면 몇 번이에요? 2월 22일부터니까 2번인가요? 4번인가요? 4번이죠. 왜냐? 간이과세자니까 12월 31일까지. 다음 6번.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납세지. 옳지 않은 거 2번 아닌가요? 박람회장은 행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임시 행사장, 이걸 임시사업장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7번.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1번 맞지 않나요? 2번도 맞는 거고. 이거 뭐가 직매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이건 막 틀렸고. 4번도 틀렸고. 이 4번은 이 신고 때문에 틀린 거예요. 우리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그때 제가 이론 설명할 때 몇 번씩 여러분 강조합니다만은 총괄 납부이기 때문에 신고까지 허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고는 빠져야 되기 때문에 4번 틀렸고, 직매장은 여러분 사업장이 아닌 게 아니라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봐야죠. 판매가 일어나는 곳이니까. 그죠? 2번 맞지 않나요? 근데 2번이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될 수는 있는데 그냥 자동으로 적용되는 거 아니죠. 신청해야 돼요. 신청. 그런데 1번은 그냥 맞았죠. 완벽히.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예, 거기가 사업장이 돼야죠. 예, 내가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데 저기 강원도에 임야가 한 3,000평을 내가 샀다가 팔으려고 그래. 그러면 사업장이 강원도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1번이 이건 옳은 겁니다. 근데 2번 조금 이제 2번에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2번은. 답은 1번이 답이 돼야 되고. 다음 8번. 부가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세요. (3번) 틀렸죠? 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다. 근데 사업자 등록을 변경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당일에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장이 발급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당일에 발급하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상호 변경. 아니면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인터넷 도메인 주소. 그것만 당일 변경이고 나머지는 전부 3일 안에 재발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에요. 그럼 9번 문제 볼까요?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이 신청 당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는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거. 네, 4번에 있죠? 4번 상호 변경. 자, 페이지 넘어가서 과세대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거. 과세되는 거 옳은 거. 1번이죠. 1번. 그렇죠? 예,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이나 사무실로 무상 임대하는 것은 원래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지만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하는 것은 과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1번이죠. 2번은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경매를 당했다. 이거는 과세하지 않아요. 양도담보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에 따라서 조세를 물건으로 상속은 받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어. 그냥 이거 물건 가져가시오. 이게 조세 물납. 네. 과세하지 않죠. 1번이 답인 거고.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인 것은, 자, 공급인 것은 뭐예요? 과세하는 것은 현물 출자 과세하죠? 예. 현물 출자 과세합니다. 2번은 조세 물납이니까 과세 안 하고.
네, 3, 4번 과세 안 하죠? 이거 3번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자가 공급에서 면세 사업에 사용한 면세 사업 전용은 특수한 공급, 간주 공급으로 본다 그랬죠. 면세 사업 전용. 과세 사업으로 샀어. 과세 사업으로 사겠다 그래가지고 과세 사업에 쓰겠다 그래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그것을 과세 사업에 안 쓰고 면세 사업에 쓴다 그러면 세금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자가 공급의 면세 사업 전용이었어요. 근데 면세 사업 전용인데 앞에 말을 보면은 매입세 불공제된 재화래요. 예. 그러니까 매입세에 공제됐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면세 사업에 썼을 때는 세금을 부과하겠다 하는 것이지 공제를 안 받았대. 이건 이제 공제 안 받았던 왜 괜히 안 받았을 것은 아니고 이제 아직 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제를 안 받았던 거예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미 신고해가지고 공제 받은 그 대상을 면세 사업으로 전용하면 그것을 공급으로 보겠다는 것이지 아직 신고 기간이 안 돼가지고 매입세 공제 안 받은 건데 그렇다면 이거는 개인적 공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공급이 아닌 거예요. 자, 1번 확실합니다. 현물출자. 다음에 3번 과세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다음 거래 중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이랬어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자,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한 경우다. 과세거래 아니죠.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를 거래처에 증정하는 경우다. 이것도 네. 자, 우리가 이제 FAT 1급에서는 거래처에 증정했다 그러면 무조건 사업상 증여 과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앞을 보셔야 돼.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는 거야. 매입세 공제 안 받은 거면은 사업상 증여를 안 봅니다. 다번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했다. 이거는 틀림없죠. 과세. 건물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거래 과세. 그래서 여기는 다라입니다. 다라. 여러분 이 나번이 왜 공급이 아닌지 아셔야 돼요. 거래처에 증정한 것은 사업상 증여, 원래는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앞에 전제가 뭐가 있어요?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를 했으니까 그거는 예외. 다음에 4번 다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 한공은 올해 컴퓨터 50대를 생산해서 20대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설 선물로 종업원들과 일부 거래처에 10대씩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리고 창고에 보관 중인 10대는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 복잡하네요. 자, 일단 보기를 하나씩 따져봅시다. 자, 거래처에 20대를 판매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당연하죠. 네. 2번 종업원에게 10대 선물한 것은 재화의 개인적 공급이다. 맞아요. 네. 종업원에게 10대 주는데 이것이 만약에 10만원 이하라면 개인적 공급으로 예외로 본다고 그랬죠? 네, 연간 10만원. 근데 여기 지금 금액이 말이 안 나왔으니까 종업원에게 선물로 10대를 줬다. 이게 한 대당 10만원이 안 된다면 이게 안 될 수 있습니다. 공급으로 안 볼 수 있어요. 특례 규정이 있으니까 10만원까지는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날 뭐 아니면 생일날 뭐 선물을 주는데 만약에 사이클 자전거를 한 대씩 준다 이거예요. 근데 MTB 막 100만원 200만원짜리를 준다. 그거는 개인적 공급으로 해서 과세예요. 그런데 동네에서 5만원짜리 6만원짜리 이런 자전거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거 자전거 주는 거 그런 것은 우리가 이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액이 없으니까 일단 개인적 공급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거래처에 열대 선물했다. 사업상 증여죠. 이것도 샘플이 아니라면, 견본품이 아니라면 사업상 증여. 네 번째, 은행에 열대를 담보로 제공했는데 이건 담보 제공이니까 우리가 은행에 돈 갚으면 그거 다시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이 아니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네, 5번 문제. 자,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옳지 않은 거. 장기할부 판매 공급이죠. 교환거래 공급이죠. 근저당. 예, 근저당은 아니죠. 공급이. 예. 근저당권 설정하는 건 공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고. 그 다음에 6번. 사업자가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화를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자, 과세.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과세 아니죠.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과세. 이게 면세사업 전용이잖아, 이게. 그러면 3번.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는 이거 개인적 공급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기 사업의 기술 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개인적 공급에서 제외라고 그랬죠? 기술 개발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여기는 2번입니다. 면세사업 전용. 과세. 다음 7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네, 4번이네요.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과세입니다. 예, 1, 2, 3번은 아까 위에서 예제들 나왔죠? 예, 사업의 포괄적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아요. 8번.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은, 1번은 교환거래, 2번은 재화의 공급. 상표권이 무형자산인데 양도했다고 그랬죠?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이고 임대해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라고 했으니까 재화의 공급. 자, 답은 3번. 건설업은 건설자재를 부담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모두 용역의 공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은 3번 건설업자. 다음에 9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거 전기, 상품권, 가스, 건설업 면허, 뭘까요? 상품권. 상품권은 유가증권이에요. 유가증권을 사고 파는 거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려면 어느 시기에 과세되냐면은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상품과 교환해 갈 때, 그때를 공급으로 보고 그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시점이에요. 10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주를 보지 아니한. 1번이 틀렸네요. 그죠?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그랬죠. 1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2, 3, 4는 뭐예요? 은행이 건물을 처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가 아니다. 은행이 건물을 처분하는 것은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은행이 면세 사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지만 면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가 폐업을 한 때 취득 재화 중에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거래처에 대한 판매 장려품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그렇죠. 판매 장려 물품을 준다. 그러면 이게 사업상 증여로 보는 거예요. 다음에 11번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틀렸죠. 그죠? 광고 선전용으로 이렇게 광고물을 막 뿌리는 거 이거는 공급이라고 안 보죠. 예. 그래서 3번이 옳지 않고요. 2번은 왜 과세냐? 이 책까지 왜 과세가 되는지 아세요? 음반이 과세고 그 해설집은 면세입니다. 책은. 그래서 음반이 10만 원이고 책값이 2만 원이에요. 그러면 12만 원으로 만약에 판다고 봐요. 그러면 2만 원 과세, 10만 원은 아니야. 2만 원은 면세, 10만 원은 과세냐?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죠? 이 해설 책자는 요 음반에 항상 따라 붙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주 공급되고 있는 것이 과세이면 과세고, 주 공급되는 것이 면세이면 부가로 공급되는 것은 면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설 책자는 과세로 봐야 된다. 왜? CD 때문에 나가는 거니까. 책이 독립돼서 판매되는 게 아니니까. 다음에 12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가 아닌 것은 과세되지 않은 거 맨 밑에 있네요. 그죠? 이게 조세 물납이죠.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납하는 거. 이건 그 물건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문제가 좀 더 남아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12번까지 접어두시고 내일 아니죠 다음 시간에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네.